이 영향력 있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의 7분간 통화,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을까? 정진상 실장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패널들의 언급처럼 정진상 실장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문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후보 앞서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을까?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변호사 선임 이야기 또는 약 먹은 이야기, 검찰 수사 받게 되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분들도 추측하는 거죠. 진중권 전 교수는 이재명 절대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팁 줬을 것이다. 그래서 휴대전화 집어 던졌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임박하자 다급해진 연루자들이 입막음 시도하고 증거인멸 지시한 건 아니냐. 당장 조사해야 된다. 법조인 A씨는 통화 전후로 정진상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했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부분인데 정진상 실장이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은 과연 그게 사실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혹여 조금 전 조선일보 보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이 어떤 대화 내용을 언급했는지, 혹여 증거 인멸과 입막음에 대한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겠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그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들이 녹취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확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시점이 너무 그 미묘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그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시간에 17분 전에 전화를 해서 7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10분 뒤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다음에 초인종이 울린 다음에 2분 뒤에 그 핸드폰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한 10여 분 뒤에 문을 열어줬다. 이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라. 다시 말해서 증거 같은 것들은 인멸을 하고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추측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유동규 씨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 몸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말도 강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감옥 가면 가지, 뭐 예컨대 뭐 장세동 스타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국감에 나와가지고 자살 우는 그런 약 우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동규 씨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달래줘야죠. 어떻게 달래주느냐?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너 걱정 없이 조금만 고생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조금만 우리 버티자. 이런 식으로 달랬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추측이라는 말씀 다시 네. 한번 진행자로서 드리겠고, 앞서서 저희 제작진이 팩트 체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정익진 변호사님의 언급과 관련돼서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를 했다는 것은 어제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지만, TV조선이 앞서 자체적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에게 사실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당시 취재진에 대해서 통화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허위 억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며 반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죠.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정진상 실장은 엄중한 상황이라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정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었다라는 부분 팩트로 체크돼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익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했던 유동규와 통화하고도 일부 언론에게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정진상 실장이 한 셈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까닭이, 조금 전 한 언론에 인터뷰했던 법조인은 혹시 정 실장이 증거인멸이나 입막음에 대해서 코치를 했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됐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 증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평소에 내가 알던 유동규의 모습과 녹취록에 드러난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진상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정진상 그 실장은 보스가 아니고 스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참모의 역할인데 참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갖다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보스에게 후보에게 알려드려 가지고 아 후보님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 본인이 마치 그 자기가 후보인 것처럼 확인해 놓고 그걸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제가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보겠고 정익준 변호사님은 개인적 생각이에요. 어쨌든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혹여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에 증거 인멸에 대한 코칭이나 언급이 있었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일단은 그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는 훨씬 높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럼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는 책임 없는 겁니까? 아니죠. 증거 보고를 인멸이나 뭐 받았다라고 그런 행위에 하면은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법의 시간이 아니고 정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상당한 그 뭐랄까 그 의문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짧게 생각도 법적으로는 아무 영향 없습니까? 예컨대 증거 인멸에 대한 코칭이 있었고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으로 검찰 수사가 나온다면 가정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면 그렇다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교사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임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목입니다. 정 실장과 이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사는 규명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